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 한 주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오랜만이다 파태식이. 저 파월의 매운맛 발언이 어제 등장했습니다. 물론 나스닥이 어제까지 9일 연속 상승하는 등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어제 나스닥은 1% 정도 하락했고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는 덩달아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파월 아저씨는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미국 증시가 이렇게 처음에는 오르고 있었죠. 갑자기 쭉 빠졌나 봤더니 인플레를 2%로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가 통화 정책을 더욱 긴축적이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면은 당연히 그렇게 할 것 요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한 번 더 오를 수 있겠다. 지금 현재 시장 예상으로는 사실상 끝났다. 그런 예상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며 증시는 또 하락했고 이 와중에 테슬라 및 전기차 업체가 크게 급락하며 오늘 또 우리나라의 2차전지 기업들이 많이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의 주가가 어제 왜 5%나 급락을 했으며 리비아는 왜 10%나 급락을 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 이유는 바로 목표가 하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바로 투자은행 HSBC 이 친구가 테슬라의 매도 리포트를 냈고 목표가를 146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락해도 209.98달러니까 조금은 충격적인 리포트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거는 매도 리포트를 쓴 이유 중 하나가 CEO 리스크를 이유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테슬라 입장에서는 독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건데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긴 했습니다. 저가 경쟁으로 인한 이익 마진 압박을 받을 것, 뭐 당연하겠죠. 테슬라의 가격을 계속 하락하다 보면은 영업이익률은 나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우리가 과거 예상했던 테슬라의 실적, 매출액은 나올지언정 영업이익이 따라가지 못할 듯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고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죠. 미래가치인 자율주행 또한 도조 컴퓨터 이 친구들도 사실상 확실하게 성공할지 말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의 주가에는 이런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평가돼 있다 이렇게 혹평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망이 나오자 테슬라는 또 하락했고 리비아는 덩달아 10%나 급락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다시 고개든 금리 추가 상승론, 파월이 매파의 모습을 보여주는 와중에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중립금리 기준치를 3에서 3.25로 기존에 말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거를 한 단계도 아니고 두 단계나 올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5에서 3.75로 상향시켰다고 하네요. 참고로 중립금리가 뭔가 봤더니 인플레나 디플레 없이 잠재 성장률을 회복하는 금리라서 뭐 이상적인 금리, 장기적으로 수렴을 해야 되는 금리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 친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은 골드만삭스는 고금리 장기화에 또 한 표를 던졌다고 판단해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연준이 어쨌든 내리긴 내릴 건데 언제 내리나 봤더니 내년 초는커녕 내년 4분기는 되어야 금리를 그때부터 한 단계씩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또 증시는 지지부진할 확률이 높겠죠. 계속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니들은 공매도가 왜 늘고 있니? 저 월요일날 깜짝 공매도 금지 소식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공매도에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금 많이 아쉽게도 월요일에 너무 뜨거워서 그런지 화, 수, 목, 금 공매도 쇼커버 효과는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줬다 뺐으니까 더 기분 나쁜 그런 모습이죠. 다만 이 와중에 대부분의 기업은 공매도 쇼커버가 나타나면서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또 그 와중에 몇몇 기업은 아니 기린 이게 가능해 공매도 잔고가 늘고 있대. 그 기업이 뭔가 바로 포스코홀딩스, 삼성중공업, 레이크머티리얼즈, 종근당, 하나시스템 요런 친구들의 공매도가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보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야 공매도가 금지인데 어떻게 늘어날 수가 있냐 불법 아니냐 요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하며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조성자, 유동성 공급자
요 친구들은 공매도를 칠 수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요 친구들이 ETF에 대해서 해지를 하면서 나타난 공매도 물량이라고 하니까 뭔가 말이 이상하긴 하지만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공매도가 아니라 그냥 해지 물량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죠. 아니 야 어쨌든 그것도 공매도 아니냐, 공매도 금지할 거면은 다 해야 되지 왜 이런 걸 굳이 남겨놨냐, 이러한 불평을 내고 있고, 또 그 반대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 말고 해외에서도 공매도 금지를 하더라도 이 시장 조성자는 공매도를 하게 둔다며 우리나라도 완전 마이웨이로 갈 수는 없지 않겠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러한 의견도 많다고 하네요. 어쨌든 시장 조성자로 인해서 몇몇 기업들은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도 가면 갈수록 결국은 공매도 잔고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내년까지 계속 들고 있기에는 부담이 분명히 있겠죠. 어느 순간이라면은 그 물량이 차근차근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듯 한데, 하지만 일단 이번 주에는 기대가 너무 컸는지 실망스러운 모습을 현재까지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어떨지 계속 봐야겠네요. 다음입니다. 공모주가 재미는 없지만, 공모주에 대해서 분위기가 계속 나빠지고 있는 거 아마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또 이 와중에 오르는 애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반도체와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증거를 보자면 어제 상장한 친구가 네 곳이 있었죠. 메가터치, 큐로셀, 비아이매트릭스, 컨텍, 요 네 개가 있었는데, 여기서 반도체인 메가터치와 바이오인 큐로셀, 요 친구들만 조금 그나마 좋은 모습을 나타냈고, 이 와중에 큐로셀은 한 박자 늦게 오늘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소닉스와 유투바이오,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랑 바이오랑 살짝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는 기업들인데 나름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어서 앞으로 공모주가 조금 재미없는 와중에 요 친구들, 그러니까 반도체와 바이오, 여기에는 가산점을 조금 줘야 될지 이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와중에 다음 주 월요일날 공모주 두 개가 오는데 이 두 개는 기르분들 청약하시면 될 듯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공모주 침체기가 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기관 평가가 나쁘지 않은 기업 두 개가 왔고, 그건 바로 그린 리소스와 한선 엔지니어링, 이 두 개 기업입니다. 첫 번째 한선 엔지니어링은 1966개 기관이 참여, 그리고 99%의 기관이 공모가 상단 초과 제시, 시가총액은 1190억, 경쟁률은 709대 1의 준수한 성적표를 냈으며, 그렇다면 여기가 뭐하는 기업인가? 바로 피팅 밸브 기업으로 향후 2차전지와 수소 쪽으로 진출하는 기업이며 대신증권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그린 리소스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방금 전에 봤다시피 반도체와 바이오는 우리가 가산점을 조금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 바로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하며 기관수의 측도 1890곳이 참여, 753대 1의 경쟁률로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이 친구는 NH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기대분들 아마도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증권이랑 NH투자증권 이 두 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정확한 정보는 내일 우리가 또 토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 있지 않겠습니까? 매주 공모주 일정, 그 시간에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은 다른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있는 와중에 중국에서 최근 창궐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이미 한국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고, 한국도 한두 명이 걸린 게 아니라 입원 환자 100명이 넘어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질환은 아이들에게 생긴다고 합니다. 고열, 기침, 가래가 5일이 아니라 5주 동안 이어지는 무시무시한 녀석이라고 하며, 이 와중에 어제 우리나라에서는 9세 남자아이가 폐렴 때문에 사망했다고 하니까 아이를 가지신 부모님들은 안 그래도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는 거 많이 봤죠. 이 와중에 폐렴까지 생기고 있어 걱정이 많으실 듯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는 중. 이스라엘 전쟁이 약간은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민간인의 탈출을 위해 매일 4시간 동안은 교전을 중지한다는 소식. 다만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좀 분노가 많나 봅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일 뿐 절대 휴전 협상은 없다, 이렇게 못을 바로 박아버렸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벌써 이 전쟁에서도 민간인만 1만 명이 넘게 죽었다고 하는데, 진짜 지옥은 저기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도 남성분들은 가끔 생각하실 텐데요. 혹시나 이거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볼 수 있겠죠. 전쟁만큼은 꼭 없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카카오 4분기에는 바닥친다.
자, 카카오 바닥에서 슬금슬금 올라와 어느덧 61선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 마무리 기대감 플러스 공매도 쇼커버 기대감이 나오며 카카오가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신영증권 카카오 목표가 7.7만원 투자 의견 매수 외쳤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바로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2.1조 그다음에 1,400억인데 이는 역대 최대 분기 매출액이라며 서프라이즈를 냈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의 걱정은 아직까지 영업이익이 너무 안 좋다. 그런데 4분기에는 광고 사업 회복으로 점진적으로 영업이익도 이제는 좋아질 것, 이렇게 예측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우리가 솔직히 카카오의 손이 잘 안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배구조 이슈, 사법 리스크, 그런 얘기가 좀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걱정스럽긴 하지만, 그런데 차트를 봐라, 이미 다 반영되었다, 이러한 얘기를 하며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아마도 기름들 중에서도 카카오 주주분들이 많으실 듯한데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내일 서울은 영하 2도. 자,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저 길이 더워서 반팔 입고 다녔는데, 그런데 이번 주는 롱패딩을 꺼내야 되는 날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진짜로 내일부터 영하 2도가 될 수 있다고 하며, 그리고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조금 내릴 예정이며, 비가 그친 후에는 기온이 낮아지며 추운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네요. 게다가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남부 내륙, 충북, 중북부 지역에는 도로에 살얼음까지 낄 수 있다고 하니까 운전하신다면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하나오션 유상증자 흥행. 자, 하나오션이 우리 사주와 구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했는데 청약률이 107%로 흥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유증은 8,450만 주나 되었는데 청약 신청 물량은 9,570만 주로 흥행에 성공했으며, 이번 유증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등 하나그룹도 참여를 했고요. 발행가액은 16,730원으로 지금 주가보다 30%가량 더 저렴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정후 남은 물량인 단수주 19,000주 같은 경우에는 13일부터 14일 일반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며 신주는 28일날 상장한다고 하네요. 하나오션 주주분들 앞으로 좋은 결과만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비트코인. 야, 5천만원 어제 돌파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떨어졌지만 아마도 다시 가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37,000달러 5천만원을 돌파한 것은 작년 5월 이후 18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뭔가, 바로 ETF 상장 기대감으로 숏스퀴즈가 발생했고,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약 5천만 달러 가량일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에 오늘 장 초반 가상화폐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거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닌가 라는 기대감까지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장난 아닙니다. 이더리움은 어제 14%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블랙록의 현물 ETF 신청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이렇게 ETF가 나온 게 아니라 이더리움 또한 ETF가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으쌰으쌰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러한 소식을 볼 때마다 그때 좀 사놓을 걸, 이런 후회를 하는 거는 저뿐만이 아닐 듯 하네요. 아마도 많은 기분들 그때 할 걸, 이렇게 생각하실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일라이릴리 출격.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의 경쟁약인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가 FDA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두 회사의 치열한 경쟁이 전망된다고 하네요. 자, 일라이릴리는 성분은 같지만 당뇨약인 마운자로와 구분되도록 잽바운드로 출시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마운자로는 지금까지 개발된 비만약 중 가장 효과가 뛰어나다는 게 포인트죠. 72주간 5mg씩 주사를 하면은 비만 환자들의 체중이 16%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중요한 거는 위고비는 하루에 한 번인데, 그런데 이 친구는 일주일에 한 번만 주사하면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도 매우 편하겠죠. 참고로 위고비로 인해서 노보노디스크의 기업 가치가 덴마크 GDP를 넘어서기도 했었는데, 과연 일라이릴리 이 친구는 어떻게 어디까지 성장할지 계속 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롯데케미칼 깜짝 실적. 롯데케미칼이 6개의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깜짝 실적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급락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롯데케미칼 최근 들어 슬금슬금 올라가더니 실적 발표 후에 오히려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전문가들은 이 호실적이 그냥 단기 현상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석유화 기업 특성상 원유를 갖고 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가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유를 구매해서 국내로 들여오기까지 보통 1, 2개월이 들리는데, 그런데 원유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그 시차가 분명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롯데케미칼은 유가가 낮았을 때 이렇게 원유를 많이 구매했고, 그런데 그거를 만들고 팔려고 하니까 유가가 최근 들어 많이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품 가격은 높여서 받으니까 원유는 싸게 샀는데 제품은 비싸게 팔았다.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레깅 효과라고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뭐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렇게 될 리는 딱히 없고 오히려 최근 들어 유가가 다시 떨어지고 있죠. 결국은 이 실적을 뱉어낼 것이다. 이제는 원유를 비싸게 사와서 제품을 싸게 팔아야 되니까 다시 또 실적은 고꾸라질 거다. 요렇게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무려 17곳의 VC, 벤처 캐피탈의 기업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친구들 당연히 주가가 좋지 않고, 이 와중에 상장 VC 17곳의 임원진이 올해 자사주를 매입한 규모는 10억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VC 차트를 보면은 전부 다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완전 바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원까지 그 매수를 안 하니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이걸 뭘 믿고 사냐, 이러한 불평이 나온다는 거겠죠. 게다가 매입을 한 곳은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 LB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 DSC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4곳만 매입을 했고 나머지는 아예 매입이 없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임원들의 그 선택도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고금리 상황에는 벤처 캐피탈의 실적이 좋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 금리가 뚝뚝뚝 떨어졌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시장에 돈이 넘쳐나니까 NFT 그런 것까지 막 거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그런데 지금 완전 반대 상황이라 실적을 내기가 당연히 어렵고, 또한 VC의 주가는 보통 어떤 기업이 뭐 상장할 때 뭐 예를 들어 A라는 VC가 엄청난 유니콘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상장할 때 관련주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지만 요즘에는 그러한 유니콘이 상장하는 것도 딱히 없고, 유니콘이 상장하더라도 재가치를 많이 못 받으니까 임원들 입장에서도 굳이 매수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어쨌든 VC 같은 경우에는 물론 미래를 보면은 지금은 충분히 저점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때까지 시간이 꽤나 많이 걸려서 기회비용이 꽤나 큰 투자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반도체. 오늘같이 장이 안 좋은 와중에 반도체 관련주, 특히 HBM 관련주는 또 올라서 신고가를 냈습니다. 왼쪽에 보다시피 한미반도체 66,600원으로 또다시 신고가를 냈고요. 그렇다면 또 어떤 소식이 나왔나 봤더니 하이닉스 10조 원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원래 시장은 올해와 비슷하게 한 6에서 7조 정도 투자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설비 투자로 10조나 때려 받는다고 하며, 우리 생각으로는 반도체 사정이 그렇게 안 좋은데 이렇게 해도 되나 싶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때문에 HBM3와 HBM3E의 내년 물량이 모두 완판될 정도로 인기다 보니까 이를 선점하기 위해서 더 큰 투자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자 오늘 또 HBM 관련주 뜨거운 모습을 보였다고 하네요. 급하게 내용을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시간 내에 갑자기 하한가를 가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여기도 어닝 쇼크가 나와버렸습니다. 오늘까지 신고가를 내더니 갑자기 쭉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마침 또 어제 파도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 일단 월요일에는 반도체 전반적으로 특히 최근 들어 많이 올랐던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등 그 친구들이 조금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낼 듯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소식이 있으면 또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주 월요일 너무 뜨거운 나머지 화수목금을 많이 힘들었는데 다음 주만큼은 변동성 딱히 없이 슬금슬금 계속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